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파람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이온큐가 니드엠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힌트들이 많이 나오곤 하죠. 제가 한 두세 번째 연례로 이거를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니드엠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핵심 중 하나는 아이온큐 공동 설립자들 사임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힌트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아이온큐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요것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5월 14일 9시 반 이스턴 타임이면은 한국 시간으로는 10시 반 저녁에 있었던 거고요. CFO 토마스 크레머와 IR과 이 재무적 계획 담당 상무인 조던 셰피로가 참석을 했습니다. 니드엠이라는 이런 투자은행 쪽에서 이렇게 퀸 볼튼 애널리스트가 MC를 맡고 이제 두 아이온큐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죠. 자, 그래서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엇이 아이온큐를 특별하게 하냐? 왜 이온 트랩이 이길 거고 어떤 면에서 이온 트랩 경쟁사들보다 아이온큐가 앞서고 있는가? 큐비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재료를 큐비트로 쓰느냐가 중요하다. 아이온큐는 이테리움이라는 매우 안정된 원자를 사용 중인데 이온 트랩을 통해 이 이테리움으로 만든 이온을 전자기장에 고정을 시켜서 레이저로 조작을 해서 연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큰 대안이 이제 초전도체 방식이 있는데 인간이 만든 큐비트를 초전도 환경에서 사용하는데 많은 열과 진동,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적은 큐비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큐비트 품질을 측정할 때 중요한 게 두 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의 평균 충실도, 정확도인데 두 개의 큐비트로 하나의 게이트 연산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주느냐. 이 방식으로는 이온 트랩이 앞서고 있고 앞으로도 앞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직 여러 방식들, 뭐 광자나 중성 원자, 뭐 다이아몬드, 결함, 양자점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고 고객들이 앉아서 바로 프로그래밍을 할 만한 정도의 상용화 상황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뭐 이미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쓸 수 있는 방식들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사 PR 차원에서 좀 세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아이온큐의 기술은 원자시계 같이 굉장히 성숙하고 오래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메릴랜드 대학과 듀크 대학과의 독점 특허 상용화 계약을 통해서 모든 이온 트랩 관련 특허를 가져가서 상업화한다. 그래서 이 특허들을 통해 몇몇 아키텍처, 설계 방법을 독점하는데 이를 통해 올-투-올 연결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큐비트들 간에 이런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다른 회사들은 N2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투-올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있어야 프로그래밍 하기도 훨씬 쉽고 오류 발생도 더 낮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온 트랩 경쟁사 컨티니엄 같은 회사들은 이 H2라는 최신 양자 컴퓨터 백서에서 1, 2% 정도 시간만을 양자 연산에 사용하고 나머지 99, 98%는 셔틀링이라는 큐비트를 가져오고 보내고 냉각하는 데 사용한다는 부분이 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아이온큐의 상세 아키텍처는 아이온큐만이 특허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컨티니엄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온큐도 컨티니엄을 공격하고 컨티니엄도 뭐 아이온큐를 공격한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니까 누가 옳은지는 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1월에 35AQ를 1년 일찍 달성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일단 35AQ를 기존에 쓰던 이테리움을 사용해도 앞으로 한 2025년부터 쓸 바륨으로 바꾸지 않아도 이테리움으로 35AQ를 달성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1월 달에 36까지 달성을 했다. 아이온큐는 컴퓨터를 만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김정상 교수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일례로 들으셨는데 레이싱카처럼 계속 개선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35AQ 초과 달성할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64AQ 템포 개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고요. 64AQ인 템포에서 상업적 우위를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양자 우위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근데 뭐 구글이나 IBM도 양자 우위를 선언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걸 고전 컴퓨터가 언젠가는 증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양자우위라는 말은 학술적인 단어이고 증명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로는 절대 못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고 추측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보다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싸고 빠르고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것을 상업적 우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이온큐는 이 상황이 매우 빠르게 다가온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32AQ 정도의 양자 컴퓨터를 고전 컴퓨터가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이 엔비디아의 AI GPU 한 개를 써야 됩니다. 35만 불 정도 한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5억 원 정도가 되겠죠. 33AQ가 되면 2개가 필요하고 34면 4개, 64가 되면 수십억 개 GPU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 64AQ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 효율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흉내내지 못하는 시점이 오게 된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연구, 학술, 이론이 아니라 상업적인 회사가 되어가기에 이 양자 우위에서 상업적 우위라는 말을 쓰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첫 양자 산업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는 어디인가? 일단 머신러닝 분야에서 더 적은 데이터로도 고전 방식과 같은 정확도를 가진 이 결과를 양자 컴퓨터로 내놓거나 또는 같은 데이터를 쓰면 훨씬 적은 반복으로 고전 컴퓨터와 동일한 결과를 내게 됐다. 뭐 크게는 1000분의 1 정도 적은 학습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양자 컴퓨터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결과가 없을 쓸모가 없을 신약들을 없애는 데 사용될 것이다. 즉 신약을 개발할 때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을 돌릴 텐데 거기서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를 빠르게 배제시켜 준다는 거죠. 임상 시험에서 수십억 달러 아끼게 해서 신약을 결과적으로 훨씬 빠르게 시장에 내놓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데 블록버스터급들의 약들은 1년에 10억 달러, 한 주에 2천만 달러 매출을 내게 하는데 이게 진짜 신약 개발을 일주일만 빠르게 당겨서 시장에 내놓기만 해도 엄청난 시장 효과를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자, 64IQ 달성에 있어 무엇이 어려운가? 일단 여러 각각으로 시연이 된 기술들을 하나로 상업적으로 합치고 있는데 일단 이테리움에서 바륨으로 바꾸는 것은 완료가 됐죠. 왜냐면 29AQ를 이테리움뿐만 아니라 바륨으로도 구현했다라고 아이온큐가 발표한 적이 있고 새로운 칩을 도입을 했는데 이 칩은 한 개의 이 큐비트로 이루어진 체인이 원래는 한 개였는데 이게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즉 큐비트가 여러 개로 확장되는 훨씬 더 확장되는 모습이 곧 나타날 거고 이걸 이제 멀티코어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체인 코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아이온큐는 10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인하우스 즉 아이온큐 기업 내부에서 내는 특허가 뭐 김정상 교수님이나 이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내는 그런 대학들로부터 나오는 특허보다 많아졌다. 즉 이 두 창립자가 나갔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팀빌딩이 잘 됐기 때문에 연구나 특허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고 상업화하고 있고 그저 과학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다. 아이온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수주 예약 금액 부킹스를 70에서 90 밀리언에서 75에서 95 밀리언으로 상향을 했죠. 근데 1분기 부킹은 0.25 밀리언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달성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꾸준히 부킹스가 나오는 거를 기대하지만 큰 계약들을 할 때는 한 번에 몇 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이 계약들이 완료될지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실적 발표할 때 이 토마스 크레머 CFO가 이 부킹스가 럼피 울퉁불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리게티나 디웨이브 같은 기업들은 아예 부킹스 예상을 제공하지 않죠. 어렵기 때문에. 근데 올해 아이온큐가 자신이 있는 이유는 내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 계약들이 올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것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요. 미국 정부 예산이 패스돼서 5천만 달러의 이제 양자 컴퓨터를 판매하는 매출이 아닌 다른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근데 일단 작년에 4대의 양자 컴퓨터를 판매를 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컸죠. 근데 이런 시스템 세일이라는 양자 컴퓨터 판매뿐만 아니라 연구 목적으로 하는 뭐 일례로 생각을 해보면 뭐 정부 기관들이 주는 국책과제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온큐 로드맵에 부합한다면 참여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는 어차피 정부가 피할 수 없고 소유하고 컨트롤해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기에 중요하고 아이온큐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온큐가 최고의 양자 인력, 양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위한 자원이기도 하다. 라고 해서 정부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시스템, 이 양자 컴퓨터 판매 소식 업데이트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현재 5개의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35AQ 만들고 있는데 한 개는 이미 스위스 퀀텀 바젤이 구매를 했고 여러 주체들과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한 개 외에 4대도 곧 팔릴 것이다. 확실히 팔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CEO가 얼마 전에 1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 풀 시스템, 완전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사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 자체들이 적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매길 수 있는데 아이온큐는 이걸 비싸게 하기보다는 정부, 도시들만 양자 컴퓨터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 센터,
이제 기업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 있도록 균형을 가지는 가격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큐에라 컴퓨팅이 일본의 이 최첨단 기술 연구소에다가 한 500억인가 600억 정도의 양자 컴퓨터를 판매했죠. 그에 비해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한 대에 한 200억 언더 정도가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싸게 매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절히 이 밸런스를 찾아야 된다는 면을 또 우리 투자자들에게 한 수를 가르쳐 줬네요. 자, 그리고 시애틀 공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단 제조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R&D 부서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제품 구축 라인을 이미 가동을 했고 100명이 배치됐다.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배치가 됐죠. 아이온큐 지금 현재 인력이 한 300명 초반대니까 한 30% 이상은 시애틀에 배치가 돼 있고요. 그 5개의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를 만든다고 했는데 제조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일단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대를 만드는 데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제조 시설을 계속 확장하면서 재고를 쌓고 이러면서 시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5대 만들고 이제 64EQ의 템포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언제 들어갈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로드맵 상으로는 템포는 내년 말에 첫 제품이 나가는 걸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빨라지면 더 빨리 할 것인데 시애틀에 이제 제조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R&D 팀을 같이 넣은 이유는 시제품을 내고 상업화된 이 파이널 제품을 제조하는 거, 요 과정을 같이 연습해서 이 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서다. 라고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두 창립자들이 학계로 돌아왔는데 이 부분을 투자자들이 걱정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할 법한 부분인데 그들이 돌아간 것은 오히려 좋다. 왜냐하면 아이온큐는 그들의 이온 트랩 관련 특허를 이미 모두 가지고 있는데 학술 기관, 이들이 돌아가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듀크 대학이나 메릴랜드 대학은 학술 기관이죠. 이곳의 연구는 먼 미래를 위한 연구라는 거죠. 근데 기업들은 보통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지 않고 근미래를 위한 연구를 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보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창립자가 학술기관으로 돌아간 것은 오히려 아이온큐가 더 큰 R&D 부서를 가지는 것과 같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던져줬고요. 실제로 CFO 토마스 크레머는 지난주 크리스 먼로 교수와 저녁 식사도 했고 김정선 교수님과도 자주 대화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이런 먼 미래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 아이온큐는 가까운 미래를 연구하면서 이것을 합쳐서 상업화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윈윈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사진과 임원진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스테이시 지아말리스라는 이제 법률 담당이 새로 오셨고 마틴 리틀러 박사님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합류를 해서 아이온큐 어플리케이션 팀장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분이 또 양자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자고 제가 저번에 분석해 봤을 때는 거의 김정선 교수님급 그 레벨의 뛰어난 연구자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빌 스카넬이라는 현재 델에서 2만 명이 넘는 규모의 영업팀을 이끌고 있는 30년 이상 경험을 가진 베테랑, 이 사람은 이제 민간 분야 고투 마켓이라는 전략, 실제로 가서 고객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판매하는 이런 전략에 민간 섹터에 기여를 할 거고, 로버트 카딜로라는 국립지리정보국 전 이사, 이분도 합류를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연방 정부에 영업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둘 다 상업화를 돕는 인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양자 컴퓨터를 생산하면서 이제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중들과도 Q&A를 가졌는데 질문이 좀 잘 안 들렸어요. 답변만 얘기를 해보면 스위스 바잘 같은 컨소시엄, 이런 연구를 위한 단체들, 그리고 학계나 정부들의 관심이 특히 많은데 수많은 관심과 요청들이 있기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실제로 배치가 되고 판매가 되면서 인기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자신한다고 했고요. 아이온큐를 봄에 있어서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에 집중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재무적으로나 이것을 지속해왔고 기술적 로드맵이 아이온큐는 할 수 있는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지금 숫자 자체는 크지 않죠. 그래서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의 생각과 관통하는 얘기를 해주셨고, 아이온큐가 특별한 이유는 아이온큐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경쟁사들 보면 로드맵을 지연시킨다거나 인력을 절감한다거나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서 유상증자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이온큐는 유별나게
요거를 하지 않으면서 잘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게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이온큐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들을 듣고 분석하는 이유는 작은 힌트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회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회사의 어조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온트랩이라는 앞서가는 기술을 쓰고 있는데 메릴랜드 대학과 듀크 대학과의 특허 독점을 통해 더 앞서고 있고 특허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전히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더 싸고 빠르고 유용해지는 시점이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시점은 2025년에 64IQ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각을 나타낼 분야들은 머신러닝과 제약 분야가 유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아이온큐 자체에서 내는 특허가 대학들에서 나오는 특허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두 창립자가 나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강력한 증거를 얘기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가격은 마음대로 매길 수도 있지만 너무 비싸지 않고 시장이 성장하고 어느 정도 기업들이 살 수 있을 정도 레벨로 가격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한 개 양자 컴퓨터 제조는 원래 보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잡는데 이 시간은 계속 더 짧아져서 CEO 얘기로는 헨리포드 방식으로 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대량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다라고 했고요. 두 창립자들이 학계로 돌아갔지만 더 먼 미래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온큐는 이 근미래, 가까운 미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돌아간 거는 더 큰 R&D 부서를 갖는 것과 같은 효과다. 그리고 새로운 이사 두 명은 각각 민간 정부 분야 베테랑으로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를 판매하고 매출을 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현재 매출 숫자보다는 기술적 목표를 잘 달성하는가에 중점을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평은 아이온큐 측에서 내놓은 결론과 같습니다. 아이온큐가 왜 특별한가 생각을 해보시면 경쟁사들 같이 비교를 해보면 항상 아이온큐는 목표를 세우고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경쟁사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아이온큐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면서 현재까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리드앤 컨퍼런스 분석해보면서 아이온큐 공동 성립자들이 사임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 핵심 힌트를 던져줬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분석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